경기도 외곽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빌라. 2층 구석진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준다. 좁디 좁은 부엌. 한영숙 55세. 거친 손으로 된장을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내가 감히 그 집안 사람들 앞에 서도 되는 걸까?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영숙. 내일은 아들 준혁의 상견례 날이다. 25년을 기다려온, 그러나 동시에 25년을 두려워해온 바로 그날. 엄마 또 그러세요?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준혁 28세. 단정한 얼굴에 진실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다.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영숙의 목소리엔 깊은 절망이 배어 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저한테 어떤 짐이라는 거예요? 준혁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는다. 설거지와 청소로 갈라지고 거칠어진 그 손을. 준혁은 너무도 잘 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수빈이 부모님도 결국 우리 마음을 봐주실 거예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준혁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하다. 그러나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아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 25년 전 그녀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영숙은 대답 대신 흐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간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누른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낡은 서랍을 연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25년 전 찍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동수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손끝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영숙.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래전에 사둔 정장을 꺼낸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때의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옷을. 엄마 예쁘세요? 준혁이 진심 어린 미소로 말한다. 하지만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젓는다. 세월이 흘렀다. 너무 많이. 준혁아,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를 미워하지는 말아라. 갑작스러운 영숙의 말에 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은 서둘러 말을 돌린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이곳은 준혁의 연인 수빈의 부모가 정한 장소다. 영숙과 준혁이 입구에 서자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영숙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다. 25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약석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의 세상이 멈춘다. 거기 깔끔한 양복을 입은 채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최동수 58세.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숙은 한 번에 그를 알아본다. 동수? 영숙의 입에서 새어나온 작은 속삭임. 그러나 그 속삭임은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동수의 시선이 영숙에게 향한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25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왜?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그 순간 상견례 자리는 얼어붙는다. 준혁과 수빈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하지만 동수는 대답 대신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쥔 물잔을 집어든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콰직. 동수가 물잔을 영숙을 향해 던진다. 찬물이 영숙의 얼굴과 옷을 적신다. 하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눈을 감고 25년 전의 그 순간을 떠올릴 뿐이다. 내 딸을 내 아들한테 줄 순 없어. 절대. 동수의 외침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외친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전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수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차갑게 등을 돌리며 식당을 나가려 한다. 동수야. 잠깐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부른다. 하지만 동수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수의 차가운 말이 영숙의 가슴을 파고든다. 25년 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갑다. 식당을 나선 영숙과 준혁. 준혁의 눈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한다. 엄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수빈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 아버지라고? 아니면 그날 밤 빌라로 돌아온 준혁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하다. 엄마 말해주세요.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준혁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영숙은 오랫동안 닫아둔 상자를 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 내 아버지는 동수야. 그럼 수빈이와 저는 남매가 아니야. 영숙의 말에 준혁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하지만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순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영숙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 난 대체 누구입니까? 준혁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울린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너무 젊고 어리석었어. 동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무너질 때 나는 도망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영숙. 하지만 준혁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죄값을 지금까지 치르고 살아왔단다.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워준 게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영숙의 오열이 빌라 전체를 흔든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울부짖는다. 며칠이 지났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숙이 눈을 뜨자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 한 장이 보인다. 엄마, 수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편지를 읽은 영숙이 방문을 열어본다. 준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의 옷과 짐들도 모두 사라졌다. 준혁아. 영숙의 절규가 빌라를 가득 메운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사라진 것이다. 그 순간 영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25년 전 저지른 실수가 결국 아들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숙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마루바닥을 적신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2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다. 25년 만의 복수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 중심가 한 고급 한정식집. 대원루라는 금색 간판이 눈에 띈다. 이곳은 한 끼 식사비가 영숙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곳이다. 오후 2시 정각.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순희 52세가 남편 최동수와 함께 예약석에 앉아 있다. 순희의 한복은 명품 브랜드의 것으로 수십만 원은 좋게 할 것 같다. 동수 역시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어 이들의 경제력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괜찮을까요? 순희가 살짝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한다. 하지만 그 걱정은 진심이라기보다는 격식을 차리는 듯한 느낌이다. 뭘 걱정해. 수빈이가 좋다고 하는 남자면 분명 괜찮은 집안일 거야. 동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사업가 특유의 당당함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곧 일어날 일을. 문이 열리고 웨이터가 안내하며 두 사람이 들어온다. 영숙과 준혁이다. 영숙은 오래전에 사둔 정장을 입고 있지만 이곳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인다. 옷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 조금 헐렁해진 핏,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어깨에 베인 위축감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준혁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격려한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영숙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다. 25년. 그토록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온몸이 떨린다. 웨이터가 그들을 예약석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의 발걸음이 멈춘다. 시간이 정지한 듯 조용해진다. 거기에 앉아있는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였지만 영숙은 한 번에 그를 알아본다. 최동수. 25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배신했던 남자. 동수. 영숙의 입에서 새어나온 작은 속삭임. 하지만 조용한 식당에서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동수의 시선이 천천히 영숙에게 향한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다. 25년 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얼굴. 꿈에서도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다. 내가 여기에 왜?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충격으로?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순간 상견례 자리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준혁과 수빈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본다. 순이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다. 여보, 이분을 아세요? 하지만 동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영숙을 노려볼 뿐이다. 2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그의 눈에서 불꽃처럼 튀어나온다. 영숙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고개를 숙인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숨이 막힌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아시는 건가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순수한 얼굴에 궁금증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이 상황을 더욱 잔혹하게 만든다. 동수가 벌떡 일어난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린다. 이 결혼은 안 돼. 동수의 외침에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본다. 하지만 동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가득하다. 분노. 절대 안 돼. 내 딸을 내 아들한테 줄 순 없어. 동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움켜쥔다. 그리고 주저없이 영숙을 향해 던진다. 퍼벅. 차가운 물이 영숙의 얼굴과 옷을 적신다. 하지만 영숙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는다. 그저 눈을 감고 그 모욕을 받아들일 뿐이다. 마치 25년 전 자신이 그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듯이. 어머니. 준혁이 벌떡 일어나 외친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한다.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 어머니한테? 준혁의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분노가 가득하다. 자신의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버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전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수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동수의 차가운 말이 칼날처럼 영숙의 가슴을 파고든다. 25년 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갑다. 동수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식당을 나가려 한다. 순이가 황급히 따라 나서려 하지만 동수는 손짓으로 막는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 동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순이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나선다. 수빈이 영문을 모른 채 일어나려 하자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수빈아, 미안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수빈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 때문에 혼란스럽다. 준혁아,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하지만 준혁도 답할 말이 없다. 그 역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식당에 남은 것은 젖은 옷의 영숙과 당황한 준혁, 그리고 울고 있는 수빈뿐이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옷에 물기를 닦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난 것이다. 엄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준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25년 전의 그 치욕스러운 진실을. 집에 가자. 영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다.
준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일으킨다. 식당을 나서는 영숙의 뒤통수에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꽂힌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온다. 저런 일이 다 있네. 상견례에서 물까지 뿌려. 뭔가 사연이 있나 봐.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 그녀의 귀에는 25년 전 동수가 했던 말만이 맴돌고 있다. 영숙아, 나만 믿어.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그때 그가 했던 약속. 하지만 영숙은 그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다. 동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는 도망쳤다. 택시 안에서 준혁이 묻는다. 엄마, 수빈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영숙은 고개를 젓는다. 아직 말할 수 없다. 나중에 얘기하마. 하지만 준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의심과 원망이 섞인 눈빛. 영숙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어 창밖을 본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들이 지나간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그날 밤 빌라로 돌아온 준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실망이 가득했다. 엄마,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2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 내 아버지는 동수야. 영숙의 고백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수빈이와 저는 남매라는 겁니까? 준혁의 절망적인 외침이 좁은 방 안을 울린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준다. 아니야.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진다. 그의 정체성,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다. 그럼 난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준혁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때 동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서웠어. 영숙의 고백이 이어진다. 25년 전에 그 치욕스러운 진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어.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넌 그 사람의 아이야.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울부짖는다. 아, 준혁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른다. 그의 인생이, 그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든다. 영숙은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운다.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오직 준혁의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다. 이것이 바로 25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결과였다. 파괴와 절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상견례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한편 동수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순이가 남편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동수는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아버지, 오늘 일 때문에 수빈이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딸 수빈이 빨갛게 운 눈으로 말한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25년이야. 25년 만에 그 여자를 봤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아니면 25년 전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야. 순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지옥을 맛봤어. 사업도 망하고 사랑도 배신당하고. 그때 나는 죽고 싶었어. 동수의 고백에 가족들이 숨을 죽인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이 우리 수빈이를. 아버지,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수빈이 울먹이며 외친다. 하지만 동수는 단호하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며칠 후 영숙은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혹시 이준혁 씨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화재 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만이 맴돈다. 병원 응급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준혁을 본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준혁아. 제발. 제발 눈 좀 떠다오. 영숙의 절규가 병실을 메운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한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빈아. 수빈아. 동수와 순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온다. 맞은편 병실에는 수빈이 누워있다. 그녀 역시 같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2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동수가 영숙을 향해 소리친다.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수빈이까지 이 꼴이 났어. 동수의 주먹이 떨린다. 하지만 순이가 앞을 막아선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가 멈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게 25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이제 와서 우리 딸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다. 아들도 수빈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며칠 후 두 아이 모두 의식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 되었다. 준혁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괜찮아 준혁아. 우리 함께였잖아.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혁에게 다가간다. 너, 우리 수빈이한테서 떨어져.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넌 내 딸을 건드릴 자격이 없어. 동수의 분노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동수가 주먹을 들려는 순간 순이가 그를 막는다. 그만해요.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순이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본다. 동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병실을 나간다. 복도에서 영숙과 마주친 동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동수야. 입 닥쳐.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수의 차가운 말에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이 모두 담겨 있다. 내가 날 떠났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사업은 망했고 사랑하는 사람은 등을 돌렸고. 그때 내가 얼마나.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동수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내 핏줄인데 잘못이 없다고? 동수의 말에 영숙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그날 밤 영숙은 빌라에 홀로 돌아와 주저앉는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신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25년 전의 잘못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자신도 동수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정말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영숙의 마음속에 절망이 깊게 자리 잡는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준혁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원에서 수빈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영숙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서린다. 25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견 내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사람을 휘말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경기도 외곽 허름한 빌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영숙과 준혁은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두 사람의 굳어진 얼굴을 번갈아 비춘다. 준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의심과 배신감이 깊이 새겨져 있다. 택시에서 내린 후 빌라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다. 평소라면 어머니를 챙겼을 준혁이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는다. 앞서서 계단을 오를 뿐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준혁이 돌아선다. 엄마, 이제 말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다. 2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차가운 목소리.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수빈이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는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처럼 털썩 주저앉는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준혁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준혁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하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입을 열까 말까 수없이 망설인다. 하지만 준혁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동수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25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버겁다. 내 아버지야. 순간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진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그럼 수빈이와 저는 남매가 아니야. 영숙의 말에 준혁이 잠시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다행이다. 수빈과 자신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다. 하지만 넌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영숙의 다음 말이 준혁을 더 큰 혼란 속으로 빠뜨린다. 뭐라고요? 준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준혁의 절규가 좁은 거실을 가득 메운다. 28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린다. 2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치욕스러운 진실을.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너무 젊고 어리석었어. 영숙의 고백이 시작된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끔찍한 기억들이. 동수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 결혼도 약속했고 미래도 계획했고 모든 게 완벽했어. 준혁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간다. 그런데 동수가 사업에 실패했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집도 회사도 심지어 빚까지 져서.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때 나는 겁이 났어. 동수와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서웠어. 고생하는 것이 두려웠어. 엄마. 그래서 동수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나는 도망쳤어. 영숙의 고백에 준혁이 고개를 젓는다. 믿고 싶지 않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 사람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영숙. 하지만 준혁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 사람의 아이가 저라는 거네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다. 너무나 차갑다. 준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준혁의 질문에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돌아가셨어. 너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그 사람 이름은 뭡니까? 이민호. 내 성도 그 사람 성이야. 준혁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28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이름도 성도 심지어 존재 자체도.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이준혁이 아니라 이준혁인 거예요? 한영숙의 아들이 아니라 이민호의 아들인 거예요? 준혁아, 답해주세요. 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준혁의 절규에 영숙이 더욱 울먹인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소중한 내 아들이야.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한테는 버림받은 여자의 아들이고. 준혁이 벽을 주먹으로 친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런 식으로 살라고 저를 낳으신 거예요. 준혁아, 그러지 마. 28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준혁의 분노가 폭발한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숨어 있다. 그럼 동수 아저씨가, 수빈이 아버지가 저희를 반대하는 이유도,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죽도록 미워해. 영숙의 고백이 계속된다. 25년 전 내가 그 사람을 버렸으니까.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나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야. 영숙의 말에 준혁이 머리를 감싼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머니의 과거, 자신의 출생, 그리고 수빈과의 사랑까지. 그럼 저와 수빈이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거네요. 준혁아. 수빈이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고 저도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수빈이와.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다.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평생 거짓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하다. 그게 아니야.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행복하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준혁이 일어나 방으로 향한다. 준혁아, 어디 가니?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깊은 침묵. 영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운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방 안에서는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28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뭐야? 대체 내가 뭐야? 준혁의 절망적인 독백이 방 안을 메운다. 며칠이 지났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 준혁아, 밥이라도 먹어라. 필요 없어요. 간신히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다. 준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제대로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한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숙이 잠에서 깨자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 한 장이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드는 영숙. 편지지에는 준혁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수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로 가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영숙이 급히 준혁의 방문을 연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다. 준혁의 옷들, 짐들도 모두 사라졌다. 준혁아. 영숙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영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25년 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이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숙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바닥을 적신다. 그 눈물 속에는 2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수빈에게서 걸려온 전화다. 이모, 준혁이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수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더욱 울먹인다.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 아버지와 내가 과거의 연인이었고 내가 그를 배신했으며 준혁은 사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마. 전화를 끄는 영숙은 빈 방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25년 만에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5년 전에는 도망칠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준혁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영숙의 간절한 기도가 텅 빈 빌라에 메아리친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도에 답하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2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 내 아버지는 동수야. 영숙의 고백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수빈이와 저는 남매라는 겁니까? 준혁의 절망적인 외침이 좁은 방 안을 울린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준다. 아니야.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진다. 그의 정체성,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다. 그럼 난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준혁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때 동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서웠어. 영숙의 고백이 이어진다. 25년 전에 그 치욕스러운 진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어.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넌 그 사람의 아이야.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울부짖는다. 준혁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른다. 그의 인생이, 그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든다. 영숙은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운다.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오직 준혁의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다. 이것이 바로 25년 만의 재회가 가져온 결과였다. 파괴와 절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상견례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한편 동수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순이가 남편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동수는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아버지, 오늘 일 때문에 수빈이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딸 수빈이 빨갛게 운 눈으로 말한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25년이야. 25년 만에 그 여자를 봤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아니면 25년 전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야. 순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지옥을 맛봤어. 사업도 망하고 사랑도 배신당하고. 그때 나는 죽고 싶었어. 동수의 고백에 가족들이 숨을 죽인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이 우리 수빈이를. 아버지,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수빈이 울먹이며 외친다. 하지만 동수는 단호하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며칠 후 영숙은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혹시 이준혁 씨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화재 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만이 맴돈다. 병원 응급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준혁을 본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준혁아, 제발 눈 좀 떠다오. 영숙의 절규가 병실을 메운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한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빈아. 동수와 순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온다. 맞은편 병실에는 수빈이 누워있다. 그녀 역시 같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2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동수가 영숙을 향해 소리친다.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수빈이까지 이 꼴이 났어. 동수의 주먹이 떨린다. 하지만 순이가 앞을 막아선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가 멈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게 25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이제 와서 우리 딸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다. 아들도 수빈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며칠 후 두 아이 모두 의식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 되었다. 준혁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괜찮아 준혁아. 우리 함께였잖아.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혁에게 다가간다. 너 우리 수빈이한테서 떨어져.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넌 내 딸을 건드릴 자격이 없어. 동수의 분노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동수가 주먹을 들려는 순간 순이가 그를 막는다. 그만해요.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순이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본다. 동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병실을 나간다. 복도에서 영숙과 마주친 동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동수야. 입 닥쳐.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수의 차가운 말에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이 모두 담겨 있다. 내가 날 떠났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사업은 망했고 사랑하는 사람은 등을 돌렸고. 그때 내가 얼마나.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동수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내 핏줄인데 잘못이 없다고? 동수의 말에 영숙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그날 밤 영숙은 빌라에 홀로 돌아와 주저앉는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신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25년 전의 잘못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자신도 동수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정말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영숙의 마음속에 절망이 깊게 자리 잡는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준혁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원에서 수빈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영숙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서린다. 25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견례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사람을 휘말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벽 3시. 영숙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 준혁이 사라진 지 이미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봐 전화라도 올까봐 기다리고 있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영숙이 황급히 일어나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혹시 이준혁 씨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의사의 목소리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아이 어머니인데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한밤중에 걸려온 병원 전화. 불길한 예감이 든다. 환자분이 화재 현장에서 심한 연기 흡입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위험하니까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의 세상이 무너진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한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은 그대로 주저앉는다. 아들이. 준혁이 위험하다고? 준혁아. 제발. 영숙이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상상들이 맴돈다. 화재? 준혁이 왜 화재 현장에 있었을까? 혹시 자살을 시도한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에 도착한 영숙은 응급실로 뛰어간다. 간호사에게 이준혁이라는 환자를 찾는다고 하니 중환자실로 안내해준다. 환자는 여기 계세요.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영숙이 병실 문을 연다. 그리고 그 순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있는 준혁의 모습이 보인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얼룩져 있고 숨소리는 거칠다. 준혁아. 영숙이 아들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준혁은 깨어나지 않는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다오. 엄마가 왔다. 영숙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메운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낀다. 그때 의사가 들어온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네, 저는 아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영숙이 의사에게 매달린다. 연기 흡입이 꽤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폐에 손상이 있어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런데 화재가 어떻게 난 건가요? 우리 아들이 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환자분은 건물 안에 있던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숙이 눈을 크게 뜬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다른 사람이요? 네, 젊은 여성분인데 같이 실려왔습니다. 지금 옆 병실에 계세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젊은 여성? 혹시 그분 이름이 뭐죠? 최수빈 씨입니다. 영숙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 수빈이도 여기에 있다는 말인가? 영숙이 옆 병실로 향한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수빈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 역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동수와 박순희가 있다. 동수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다. 순희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달래고 있다. 영숙이 나타나자 동수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한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왜 여기에? 동수가 벌떡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간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영숙. 동수의 외침에 병실 안이 얼어붙는다. 내 아들이 우리 수빈이를 이 꼴로 만들었어. 동수야, 그게 아니야. 영숙이 해명하려 하지만 동수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아들 때문에 우리 딸이 이런 위험한 곳에 있었던 거잖아. 동수의 주먹이 떨린다. 당장이라도 영숙을 때릴 것 같다. 여보, 진정해요. 순이가 남편을 말리지만 동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25년 전에도 그랬어. 내가 날 망쳤듯이 이제는 내 아들이 내 딸까지 망치는 거야. 동수의 말에 영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린다. 동수야. 준혁이는 수빈이를 구하려다가? 웃기지 마. 처음부터 그런 곳에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그때 의사가 들어온다. 환자 가족분들이신가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의사의 말에 동수가 잠시 진정한다. 하지만 영숙을 향한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두 환자 모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수빈에게 다가간다. 수빈아, 괜찮니? 하지만 수빈은 깨어나지 않는다. 영숙의 가슴이 아프다. 이 아이도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건드리지 마. 동수가 영숙을 밀쳐낸다. 내가 우리 딸을 건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수야. 나도. 입 닥쳐. 내 말은 듣기도 싫어. 동수의 거친 말에 영숙이 뒤로 물러선다. 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날 밤 영숙은 준혁의 병실에서 밤을 새운다.
아들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만을 기다린다.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내가. 영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25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준혁이 천천히 눈을 뜬다. 엄마. 준혁의 약한 목소리에 영숙이 벌떡 일어난다. 준혁아, 깨어났구나. 수빈이는 괜찮아요? 깨어나자마자 수빈을 걱정하는 준혁. 영숙의 마음이 더욱 아프다. 괜찮아. 수빈이도 깨어났어. 사실 수빈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영숙은 아들이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한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혁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낸다. 불이 났어요. 제가 수빈이를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건물에 불이 나서. 준혁의 설명에 영숙이 귀를 기울인다. 수빈이가 연기 때문에 기절해서. 그래서 업고 나오려다가. 그래서 내가 다친 거구나.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다친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온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다. 깨어났네. 동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준혁이 몸을 일으킨다. 아저씨. 수빈이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동수의 단호한 말에 준혁이 당황한다. 수빈이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이미 충분히 피해를 입혔잖아.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제가 수빈이를 구하려고. 애초에 그런 위험한 곳에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동수의 말에 준혁이 할 말을 잇는다. 실제로 자신이 수빈을 만나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딸 근처에도 오지 마. 너희 가족 때문에 우리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큰데. 동수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마치 준혁을 짓누르듯이. 아저씨. 하지만 저는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준혁이 간신히 입을 연다. 사랑?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사랑이라고? 동수의 비웃음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내가 우리 수빈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포기해. 그게 수빈이를 위하는 길이야. 동수의 말이 준혁의 가슴을 파고든다. 정말로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수빈을 위하는 길일까? 그때 병실에 순이가 들어온다.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가 남편을 말린다. 아이가 다쳐서 누워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은 몰라. 이 집안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이 모두 담겨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순이의 외침에 동수가 멈칫한다. 과거가 어땠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더 이상 원망으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실이 조용해진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본다. 25년 전의 일을 모르는 순이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순이 씨. 영숙 씨,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순이의 말에 동수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여보,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환자가 쉬는 곳이잖아요. 순이가 남편의 팔을 잡고 병실을 나간다. 동수도 마지못해 따라 나간다. 병실에 영숙과 준혁만 남게 된다. 엄마, 저 정말 수빈이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아들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보기도 싫다. 준혁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준혁의 말에 영숙이 눈물을 흘린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수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준혁의 간절한 고백에 영숙의 마음이 무너진다. 며칠 후 수빈도 의식을 되찾는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동수는 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하고 준혁과의 만남을 철저히 차단하려 한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깨어난 수빈이 아버지에게 묻는다. 준혁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 몸이나 추스려. 동수의 차가운 대답에 수빈이 당황한다. 아버지.
준혁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불 속에서. 그래서 뭐? 내가 다친 것도 그 때문이잖아. 동수의 말에 수빈이 할 말을 잇는다. 그날 밤 영숙은 홀로 복도에 서 있다. 두 아이 모두 깨어났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25년간의 죄책감을 씻을 수는 없다.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된다고 생각했어. 행복하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준혁이 일어나 방으로 향한다. 준혁아 어디 가니?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깊은 침묵. 영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운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방 안에서는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28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뭐야? 대체 내가 뭐야? 준혁의 절망적인 독백이 방 안을 메운다. 며칠이 지났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 준혁아 밥이라도 먹어라. 필요 없어요. 간신히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다. 준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제대로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한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숙이 잠에서 깨자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 한 장이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드는 영숙. 편지지에는 준혁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수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로 가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영숙이 급히 준혁의 방문을 연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다. 준혁의 옷들, 짐들도 모두 사라졌다. 준혁아. 영숙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영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25년 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이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숙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바닥을 적신다. 그 눈물 속에는 2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수빈에게서 걸려온 전화다. 이모, 준혁이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수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더욱 울먹인다.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 아버지와 내가 과거의 연인이었고 내가 그를 배신했으며 준혁은 사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마. 전화를 끄는 영숙은 빈 방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25년 만에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5년 전에는 도망칠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준혁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영숙의 간절한 기도가 텅 빈 빌라에 메아리친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도에 답하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2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 내 아버지는 동수야. 영숙의 고백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수빈이와 저는 남매라는 겁니까? 준혁의 절망적인 외침이 좁은 방 안을 울린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준다. 아니야.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진다. 그의 정체성,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다. 그럼
난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준혁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때 동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서웠어. 영숙의 고백이 이어진다. 25년 전에 그 치욕스러운 진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어.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넌 그 사람의 아이야.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울부짖는다. 아, 준혁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른다. 그의 인생이, 그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든다. 영숙은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운다.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오직 준혁의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다. 이것이 바로 25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결과였다. 파괴와 절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상견례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한편 동수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순이가 남편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동수는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아버지, 오늘 일 때문에 수빈이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딸 수빈이 빨갛게 운 눈으로 말한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25년이야. 25년 만에 그 여자를 봤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아니면 25년 전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야. 순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지옥을 맛봤어. 사업도 망하고 사랑도 배신당하고. 그때 나는 죽고 싶었어. 동수의 고백에 가족들이 숨을 죽인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이 우리 수빈이를. 아버지,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수빈이 울먹이며 외친다. 하지만 동수는 단호하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며칠 후 영숙은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혹시 이준혁 씨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화재 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만이 맴돈다. 병원 응급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준혁을 본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준혁아, 제발 눈 좀 떠다오. 영숙의 절규가 병실을 메운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한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빈아. 동수와 순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온다. 맞은편 병실에는 수빈이 누워있다. 그녀 역시 같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2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동수가 영숙을 향해 소리친다.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수빈이까지 이 꼴이 났어. 동수의 주먹이 떨린다. 하지만 순이가 앞을 막아선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가 멈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게 25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이제 와서 우리 딸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다. 아들도 수빈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며칠 후 두 아이 모두 의식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 되었다. 준혁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괜찮아, 준혁아. 우리 함께였잖아.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혁에게 다가간다. 너, 우리 수빈이한테서 떨어져.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넌 내 딸을 건드릴 자격이 없어. 동수의 분노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동수가 주먹을 들려는 순간 순이가 그를 막는다. 그만해요.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순이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본다. 동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병실을 나간다. 복도에서 영숙과 마주친 동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동수야. 입 닥쳐.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수의 차가운 말에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이 모두 담겨 있다. 내가 날 떠났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사업은 망했고 사랑하는 사람은 등을 돌렸고. 그때 내가 얼마나.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동수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내 핏줄인데 잘못이 없다고? 동수의 말에 영숙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그날 밤 영숙은 빌라에 홀로 돌아와 주저앉는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신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25년 전의 잘못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자신도 동수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정말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영숙의 마음속에 절망이 깊게 자리 잡는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준혁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원에서 수빈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영숙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서린다. 25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견 내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사람을 휘말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화재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과 수빈 모두 의식을 되찾았지만 두 가족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박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 동수의 25년 된 상처와 분노가 아이들까지 망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순이가 병원 복도에서 남편에게 말한다. 동수는 여전히 딸의 병실 앞을 지키고 있다. 무슨 얘기? 영숙 씨랑 그리고 준혁이랑 수빈이 문제요. 동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 이름들을 듣는 것조차 싫다는 표정이다. 그런 얘기하기 싫어. 우리 수빈이나 잘 돌보자.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아이들만 더 힘들어져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가 아내를 바라본다. 여보,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몰라요. 하지만 25년 전 일이 뭐가 됐든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힐 이유는 없잖아요. 당신은 몰라. 그럼 알려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순이의 간절한 물음에 동수가 한동안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영숙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동수의 고백에 순이가 놀란다. 남편의 입에서 다른 여자에 대한 사랑 고백을 들을 줄은 몰랐다. 25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그 여자는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어. 동수의 목소리에 25년 된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어. 순이는 남편의 아픔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여보, 그럼 저는 뭐예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그냥 대체품이었던 거예요. 동수가 당황한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순이야,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여보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저랑 결혼한 거잖아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그때 영숙이 복도 끝에서 나타난다. 그녀는 순이에게 전화를 받고 온 것이다. 순이 씨. 영숙의 모습을 본 동수가 벌떡 일어난다. 내가 왜 여기에? 순이 씨가 연락해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가 연락드렸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순이야, 내가 뭘 하는 짓이야. 동수가 아내에게 화를 낸다. 하지만 순이는 물러서지 않는다. 여보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저는 진짜 여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보는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네요. 순이의 말에 동수가 할 말을 잇는다. 아이들이. 우리 수빈이랑 준혁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왜 어른들 잘못을 아이들이 치러야 해요? 순이가 영숙에게 다가간다. 영숙 씨, 저희 카페로 가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순이야. 동수가 말리지만 순이는 이미 결심한 듯하다. 여보도 오세요. 이제는 정말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 한적한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다. 창가 자리에 세 사람이 앉는다. 영숙과 동수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다. 2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연다. 두 분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주하셔야 해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한다. 영숙아. 왜 나를 떠났던 거냐. 25년 만에 들리는 그 이름.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 나를 버린 거냐.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과 아픔이 모두 담겨 있다. 영숙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답한다. 동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동수의 목소리가 격해진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당신이 무너질 때 나도 같이 무너졌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영숙의 고백이 이어진다.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그때 나는 당신과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서웠어.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그게 평생의 죄였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죄였어. 영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지금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랑보다 현실이 더 무서웠어. 현실이라. 동수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다. 난 널 믿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거라고. 가난해도 힘들어도 함께할 거라고 믿었어.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어? 동수가 묻는다. 궁금하면서도 듣기 싫은 질문. 행복했어야 했는데.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 영숙의 대답에 동수가 고개를 든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준혁이까지 낳았으면서 그 사람도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그냥 안정적인 삶을 원했을 뿐이야. 영숙의 고백에 동수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준혁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다 했어. 그럼 왜 그때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동수의 간절한 물음에 영숙이 더욱 울먹인다. 어떻게 돌아가? 당신을 배신한 내가 어떤 면목으로? 바보야. 정말 바보야.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널 기다렸어.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이 말에 영숙이 고개를 든다. 뭐라고? 5년. 아니 10년은 기다렸어. 언젠가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동수의 고백에 영숙이 더욱 절망한다. 그럼 내가 더 큰 죄를 지은 거네. 그때 순이가 입을 연다. 두 분,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순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본다.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다.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사랑했어요. 순이의 고백에 동수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영숙 씨도 2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세요. 순이의 말에 영숙과 동수가 조용해진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어요? 왜 어른들 잘못을 아이들이 치러야 해요? 순이의 간절한 호소에 동수의 마음이 흔들린다. 준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우리 수빈이를 목숨 걸고 구해줬잖아요. 그래도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정말 그만해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가 주저앉는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해? 25년 동안 원망으로 살아온 내가. 동수의 절망적인 독백에 영숙이 입을 연다. 동수야. 나도 25년 동안 후회로 살았어. 후회? 매일 후회했어. 왜 그때 당신을 떠났는지. 왜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는지. 영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 준혁이와 수빈이를.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성숙하고 용감해. 동수가 인정한다. 수빈이가 준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어. 진짜 사랑이야. 준혁이도 마찬가지야. 수빈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 영숙의 말에 동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막을 자격이 있을까? 동수의 물음에 영숙이 대답한다. 없어.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 순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이제 정말 놓아주세요. 과거도 원망도 모든 것을. 순이의 따뜻한 손길에 두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연다. 동수야.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겠어. 나도 미안해. 25년 동안 너만 원망한 게. 사실 나도 잘못이 컸어. 동수의 고백에 영숙이 놀란다. 내가 무슨 잘못을.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사업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져서. 널 불안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야. 동수의 자기 반성에 영숙이 더욱 눈물을 흘린다. 우리 둘 다 어렸던 거야. 너무 어리고 미숙했던 거야. 그래. 이제는 더 성숙해졌잖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25년간 쌓인 상처와 원망을 풀어내는 시간.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준혁이와 수빈이. 그 아이들의 사랑을 축복해주자. 순이의 제안에 영숙과 동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25년 만의 만남. 25년 만의 대화. 그리고 25년 만의 화해. 오래된 상처가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우리 딸 근처에도 오지 마. 너희 가족 때문에 우리가 당한 피해가 얼마나 큰데. 동수의 말이 계속 이어진다. 마치 준혁을 짓누르듯이. 아저씨. 하지만 저는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준혁이 간신히 입을 연다. 사랑?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사랑이라고? 동수의 비웃음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내가 우리 수빈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포기해. 그게 수빈이를 위하는 길이야. 동수의 말이 준혁의 가슴을 파고든다. 정말로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수빈을 위하는 길일까? 그때 병실에 순이가 들어온다. 여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순이가 남편을 말린다. 아이가 다쳐서 누워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은 몰라. 이 집안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이 모두 담겨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순이의 외침에 동수가 멈칫한다. 과거가 어땠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더 이상 원망으로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병실이 조용해진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본다. 25년 전의 일을 모르는 순이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순이 씨. 영숙 씨,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순이의 말에 동수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여보,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환자가 쉬는 곳이잖아요. 순이가 남편의 팔을 잡고 병실을 나간다. 동수도 마지못해 따라 나간다. 병실에 영숙과 준혁만 남게 된다. 엄마, 저 정말 수빈이랑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준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아들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보기도 싫다. 준혁아,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준혁의 말에 영숙이 눈물을 흘린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수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준혁의 간절한 고백에 영숙의 마음이 무너진다. 며칠 후 수빈도 의식을 되찾는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동수는 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하고 준혁과의 만남을 철저히 차단하려 한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깨어난 수빈이 아버지에게 묻는다. 준혁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 몸이나 추스려. 동수의 차가운 대답에 수빈이 당황한다. 아버지, 준혁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불 속에서. 그래서 뭐? 내가 다친 것도 그 때문이잖아. 동수의 말에 수빈이 할 말을 잇는다. 그날 밤 영숙은 홀로 복도에 서 있다. 두 아이 모두 깨어났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25년간의 죄책감을 씻을 수는 없다.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된다고 생각했어. 행복하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준혁이 일어나 방으로 향한다. 준혁아, 어디 가니?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깊은 침묵. 영숙은 거실에 홀로 남아 운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것이다. 방 안에서는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 28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뭐야? 대체 내가 뭐야? 준혁의 절망적인 독백이 방 안을 메운다. 며칠이 지났다. 준혁은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다. 준혁아, 밥이라도 먹어라. 필요 없어요. 간신히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하다. 준혁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제대로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한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숙이 잠에서 깨자 문틈으로 밀어 넣어진 편지 한 장이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드는 영숙. 편지지에는 준혁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수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로 가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영숙이 급히 준혁의 방문을 연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다. 준혁의 옷들, 짐들도 모두 사라졌다. 준혁아. 영숙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영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는다. 25년 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이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빼앗아간 것이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숙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바닥을 적신다. 그 눈물 속에는 25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수빈에게서 걸려온 전화다. 이모, 준혁이 어디 갔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수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더욱 울먹인다. 수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모,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 아버지와 내가 과거의 연인이었고 내가 그를 배신했으며 준혁은 사실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얘기하마. 전화를 끄는 영숙은 빈방을 바라본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25년 만에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5년 전에는 도망칠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준혁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영숙의 간절한 기도가 텅 빈 빌라에 메아리친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기도에 답하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 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다.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2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 내 아버지는 동수야. 영숙의 고백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수빈이와 저는 남매라는 겁니까? 준혁의 절망적인 외침이 좁은 방 안을 울린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이 더 큰 충격을 준다. 아니야.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순간 준혁의 세상이 무너진다. 그의 정체성,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다. 그럼 난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준혁의 절규가 빌라 전체를 흔든다.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그때 동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서웠어. 영숙의 고백이 이어진다. 25년 전에 그 치욕스러운 진실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갔어.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넌 그 사람의 아이야.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울부짖는다. 아, 준혁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른다. 그의 인생이, 그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든다. 영숙은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운다.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오직 준혁의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다. 이것이 바로 25년 만에 재회가 가져온 결과였다. 파괴와 절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상견례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한편 동수의 집에서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순이가 남편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동수는 소파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아버지, 오늘 일 때문에 수빈이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딸 수빈이 빨갛게 운 눈으로 말한다.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25년이야. 25년 만에 그 여자를 봤어.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로? 아니면 25년 전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야. 순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지옥을 맛봤어. 사업도 망하고 사랑도 배신당하고. 그때 나는 죽고 싶었어. 동수의 고백에 가족들이 숨을 죽인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의 아들이 우리 수빈이를. 아버지, 준혁이는 잘못이 없어요. 수빈이 울먹이며 외친다. 하지만 동수는 단호하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해. 며칠 후 영숙은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혹시 이준혁 씨 보호자이신가요? 환자가 화재 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상상들만이 맴돈다. 병원 응급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준혁을 본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다. 준혁아, 제발 눈 좀 떠다오. 영숙의 절규가 병실을 메운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한다. 연기 흡입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수빈아, 수빈아. 동수와 순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온다. 맞은편 병실에는 수빈이 누워있다. 그녀 역시 같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25년 만의 재회가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동수가 영숙을 향해 소리친다. 내 아들 때문에. 우리 수빈이까지 이 꼴이 났어. 동수의 주먹이 떨린다. 하지만 순이가 앞을 막아선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수가 멈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이 모든 게 25년 전 내가 저지른 일 때문이야. 이제 와서 우리 딸까지 망치려고 하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 같다. 아들도 수빈도 모두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며칠 후 두 아이 모두 의식을 되찾는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 되었다. 준혁은 수빈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수빈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괜찮아 준혁아. 우리 함께였잖아.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진다.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준혁에게 다가간다. 너, 우리 수빈이한테서 떨어져.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넌 내 딸을 건드릴 자격이 없어. 동수의 분노에 준혁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수빈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이. 동수가 주먹을 들려는 순간 순이가 그를 막는다. 그만해요.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순이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본다. 동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병실을 나간다. 복도에서 영숙과 마주친 동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동수야. 입 닥쳐. 내가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수의 차가운 말에 영숙이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동수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원한이 모두 담겨 있다. 내가 날 떠났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사업은 망했고 사랑하는 사람은 등을 돌렸고. 그때 내가 얼마나. 동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동수야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내 핏줄인데 잘못이 없다고? 동수의 말에 영숙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그날 밤 영숙은 빌라에 홀로 돌아와 주저앉는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자신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25년 전의 잘못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자신도 동수도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정말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영숙의 마음속에 절망이 깊게 자리 잡는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준혁의 얼굴이 떠오른다. 병원에서 수빈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영숙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서린다. 25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던 자신이지만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상견 내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사람을 휘말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